안녕하세요. 유아이명 강사 실비아입니다. 우리가 벌써 2023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와는 다르게 한 달 일찍 12월부터 연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를 1000명 선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500명 규모의 공립유치원 교사를 선발하였죠. 물론 2023학년도에는 다시 1000명 규모의 유치원 교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100명을 선발하든 500명을 선발하든 또는 1000명을 선발하든 바로 내가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좁아지는 문을 나에게만은 점점 넓히기 위해서 한 달 일찍 남들보다 먼저 이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2023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어떤 교사를 원하는 시험일까요?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 시험은 학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지식을 쌓기 위한 시험도 아닙니다. 이 시험은 취업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자인 분이시죠.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이 시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취업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취업 시험에서 과연 선발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2021학년도까지는요. 지식을 갖춘 교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요.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과정이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를 유치원 교사가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아이들에서 벗어나서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아이들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교사는 단순히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 시험을 이미 보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다 보고 집에 와서 시험지를 봤더니 제가 왜 이 문제의 답을 못 썼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 거고요. 시험 범위에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답을 쓰는 것이 어려웠어요. 2021학년도까지 지식을 갖춘 교사를 선발할 때는요.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를 써라라고 했다면요. 2023학년도부터는 2022학년도 시험에서는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험 문제의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강사는 기출 동형 모의고사를 내 또는 이 강사는 기출 유형과 전혀 다른 모의고사를 내 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내는 교사는 기출 동형,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내는 강사가 좋은 강사 또는 잘 가르치는 강사 또는 나를 합격시켜줄 강사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2 학년도 시험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면을 콕 찍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는 정말 능력 있는 교사는 기출 문제와 같은 문제 또는 기출 동형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능숙하게 흔들림 없이 풀어낼 수 있는 교사입니다. 라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출 동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험 범위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지만 2023 학년도에도 승산 있게 몇 명을 선발하든 상관없이 내가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지식을 갖춘 교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유아 임용을 공부하는 방식이었고요.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는 올해 바뀌게 될, 변경될 연간 강의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지겨운 암기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는요, 지식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지만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식이 없는데 지식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한다는 건요, 이미 지식을 갖췄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 단계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갖춘 교사가 먼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우리가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것을 시험장에서 보여주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올해 연간 강의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요? 올해 연간 강의는 이론반에서 3레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레벨에서는요, 지식을 먼저 쌓게 되고요. 2레벨에서는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3레벨에서는 전문화된 유아교사 전문가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문제풀이에서는요, 단순 기출 또는 기출 동형뿐만 아니라 기출 2형, 올해 2023학년도에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출 동형이 아니라 기출 동형과 기출 2형을 함께 다루는 반으로 될 것입니다. 제 강의를요, 선생님들이 평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비아는 정말 강의를 잘해. 그런데 실비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춘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야.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그 실력을 더 기르셔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요. 제 자신으로서는 한번 반성적으로 사고해 봐야 하는 평가기도 했죠. 왜냐하면 저는 잘 하시는 분만 합격해 드리는 강의가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누구나 제 강의를 듣는다면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식을 갖춘 교사반에서는요, 누구나 유아교육과 학생이라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N수생 선생님들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완두콩 반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암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심 용어뿐만 아니라 핵심 개념, 정의,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나는 달달달달 적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핵심 개념,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어들만 암기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이젠 용어뿐만 아니라 설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은 완두콩반에서 모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인 학습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완두콩반에선 지식이 모두 갖춰지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반에서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깊은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완두콩에서 기본적인 모든 지식과 도식, 인지구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반에서 그 내용의 깊이를 더해가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유아교육반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양적으로 확장시킬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나는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대비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과감히 완두콩 강의와 하반기 강의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으시면 완두콩반, 이기적인 반, 하반기 강의만 하신다고 해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은 정말 1% 안에 들고 싶은 분들, 내가 100명을 뽑아도 합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간 강의를 다 들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합격은 할 건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컷에서 합격하고 싶어. 그러시다면 완두콩과 하반기 강의로 가시고요. 나는 합격해야 되고, 그런데 컷에서라기보다는 1차를 컷에서 합격하면 2차에서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좀 좋은 점수로 좀 안정권에서 합격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완두콩 이기적인 하반기 강의를 들으시고요. 아니 나는 1% 안에 들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100명을 뽑는, 정말 500명이 아니라 100명을 선발하게 되더라도 나는 최종 합격자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 연간 강의를 모두 따라오시는 것이 좋고요. N수생이나 올인 선생님이라면 올해 연간 강의를 모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수생이나 또는 육아 하시는 선생님들, 또 어떤 이유로 내가 그렇게 공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는 선생님들은 완두콩 이기적인 하반기만 따라오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나 올해 시험 포기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싶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공부하고 하고 싶어. 그리고 완두콩 반으로 하시고요. 정말 일도 병행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기르셔야 되고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과감히 완두콩과 하반기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이 잡히신다면 완두콩 이기적인 하반기 강의를, 그리고 정말 나는 1% 안에 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간 전문적인 반까지 모두 따라오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강의는 어떤 건지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우선 2023 학년도 공립유치원 시험이 언제 있을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학년도까지 상황을 보면은요, 11월 5일이 시험 날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2022 학년도 시험은 일주일이 연기됐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일, 2022년 12월 12일에 시험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5일, 12월 12일 모두 가능한 날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연간 강의를 11월 15일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1월 5일에 1차 시험이 있다면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11월 12일에 시험이 있다면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요,
1차 시험이 11월 5일일 때 1월 4일, 5일이 2차 시험일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일이 1차 시험이라면 2차 시험은 11월 11일, 1월 11일, 1월 12일이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요, 1월 26일 또는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까지를 봤을 때는 1월 5일입니다. 그렇지만 2022학년도 추세를 봤을 때는 11월 12일인데요. 올해 시험이 이렇게 일주일 늦춰진 거, 그리고 500명을 선발하게 된 것이 코로나 때문이었다면 다시 2021학년도 예정일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가 이제 시험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 라고 해서 문제의 애초에 일정 자체를 일주일 늦춘 거라면 2023학년도에도 시험 날짜가 일주일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생각해 두고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은 언제 나냐? 6월쯤에 사전 발표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 공고는요, 6월쯤에 보통 공고가 돼야 되지만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9월까지도 연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발표가 나야 우리는 최종 시험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완두콩밭 올해 연간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마중물이라는 컨셉으로 유아 임용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강사가 완전히 만들어서 보내는 시험이 아니라요, 강사가 만든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껏 활용해 주는 그 시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마중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물을 펌프로 퍼 올릴 때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바가지를 펌프 안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의 강의는요, 물 한 바가지이지만 펌프질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콸콸콸콸콸콸 지식이 쌤솟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그래야 2023학년도에 최종 합격을 하시겠구나 라는 저의 어떤 각오 그리고 분석에 의해서 마중물이라는 컨셉을 저도 잊지 않고 올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론반은요, 세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완두콩반, 이기적인 반, 전문적인 반,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되어 있는데요. 완두콩반은 완두콩 유아교육개론과 완두콩 누리과정 및 신이론 반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완두콩 반이라고 한다라면 작년 강의를 생각하셔서 핵심 정리반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의 완두콩 반과는 조금 다르고요. 이론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기적인 반처럼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구조도가 확 잡혀서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뭘까요? 살을 붙여야 되겠죠. 이기적인 유아 임용에서 깊이 있는 강의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튼튼한 뼈대에 근육질, 살을 붙여드릴 거고요. 그게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과 이기적인 누리과정 및 신이론, 그리고 이기적인 유치원 교직 논술로 진행이 되는데요.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원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위해서 공부했던 이론에서 교직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모두 개론과 누리과정 신이론에서 배우고요. 교직 논술 반에서는 글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그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치원 교직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핵심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두콩반을 먼저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무장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실 때 유치원 교직 논술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유아교육에서는요, 깊이가 아닌 넓이로 나가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유아교육에서는요, 단순히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함께 준비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차 문제, 2022학년도 1차 문제에 2차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2차에서 물어보던 문제들을 1차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더 이상 1차, 2차 시험 성격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면 1차에도 2차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차 공부를 미리 했더라면 조금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올해는요, 지식을 묻는 문제 중에서도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닌 우리의 시험 범위 밖에 있던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유치원 교사라면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상황, 다양한 케이스에 대비될 수 있는 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특한 유아교육계를 영특한 누리과정 및 신의로 영특한 유치원 교직 논술, 그리고 완벽한 1차 대비 모의고사가 하반기가 되는데요. 기출 동형, 기출 2형,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가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문제풀이반에서는 모의고사 문제라고 하더라도 영역별로 배치가 될 겁니다. 개론 문제, 누리과정 및 신의론 문제, 또는 사상사 문제, 발달심리 문제, 놀이 문제, 기출 2형, 기출 동형 문제를 각 영역에 맞게 배열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 반에서는 영역이라는 게 다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문제들을 모의고사로 출제가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문제풀이 반에서부터 통합된 형식으로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걷기도 전에 날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걷기도 전에 너는 뛰어야 된다, 너는 날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냥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거를 가르치듯이 영역별로 기출 2형과 기출 동형을 연습해 본 분들이어야 통합형 모의고사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사상사 문제야, 이 문제는 놀이이론 문제야, 이 문제는 언어 영역에서 출제됐어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능력,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반에서는 그닥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 길러지는 건 문제풀이반이고요. 문제풀이반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났다면 모의고사반에서 그 실력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했을 때 부족했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영역을 공부해야 되고요. 부족하지 않았구나,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구나, 그런 확신을 하는 것도 통합형 모의고사이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자체가 여러분들 실력을 쌓기보다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약한 점을 찾아내는 사전, 그야말로 모의고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이 무럭무럭 쌓이는 건 바로 영특한 유아교육 문제풀이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모의고사만 들으시고 계속 시험에 가셔서 안 좋은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반드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을 반드시 다 풀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완두콩 유아 임용 12월 10일에 개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두콩 유아 이명에서는 지식을 먼저 쌓습니다. 단순한 핵심 정리를 넘어서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인지 구조를 잡고 그리고 기본기를 테스트하는 확인 학습 문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교육과 학생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유아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들 또는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재밌고 즐겁게. 그래서 요즘은요, 유아 임용을 실은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입학하고서부터 유아 임용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1학년 때부터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아교육과 1학년부터 들을 수 있는 강의고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2020학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1학년 때부터 듣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라면요. 올해는 완두콩 유아교육개론과 완두콩 누리과정 및 신이론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12월 10일에서 1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업로드가 될 거고요.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2023년 개정판 교재가 출제가 될 겁니다. 수강 일수는 60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작년 완두콩 강의 교재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강의이기 때문에 단순 핵심 정리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단순 핵심 정리반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2022 학년도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갖춘 교사가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활용하는 교사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완두콩 누리과정 및 신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에서는 8파트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상사, 발달심리, 그리고 놀이이론, 교육과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사론, 부모론, 아동복지론입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및 신이론에서 어떤 영역을 배우냐고요? 우리가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로가 하는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서들이 5개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5개 영역에 각각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누리과정 및 신이론 반에서는요. 기본서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서들, 그리고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5개 영역,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 5개 영역의 배경이론이 되는 신이론들, 그리고 교사 연수자료들, 그리고 관련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및 신이론에서 다루는 관련법은요. 완두콩반에서 다루는 관련법은요. 모든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유아교육 3법이 포함될 수 있고요. 유아교육 3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조항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 쉬운 강의, 어렵지 않아. 유아임용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시험이야.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비아의 강의가 똑똑하신 분들 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라 유아교육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는 유아교육을 공부하지 하지 않던 분이라도 이 강의만 들으면 유아교육이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렇게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반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이제는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기적인 유아 임용에서는 지식을 활용하는 반이 될 수 있도록 이론의 깊은 심층적 이해와 기출을 분석하게 됩니다. 아니, 더 이상 기출 동형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제 기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요.
아닙니다. 그래도 기출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반에서 우리는 기출 적용까지 하고 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튼튼한 뼈대에 건강한 근육까지 붙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는 이제 힘이 차올라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으시겠죠. 이기적인 강의는 2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및 신이론과 연결이 돼서요. 5월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론이 끝나면 우리가 누리과정 신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요, 2월부터는 교직 논술을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교직 논술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개념을 중심으로 유치원 교직 논술을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를 배우시게 되고요. 유치원 교직 논술을 작성하는 틀을 배우신다면 어떤 이론이 나와도 쉽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요, 유치원 교직 논술은요,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2학년도 시험이 쉬었지만 논술 문제만큼은 흔들림 없이 풀 수 있었다. 이것이 논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고 어떻게 서술하는지만 알면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논술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의 반면 유치원 교직 논술은 점점 쉬워지는 반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통합되어 가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사를 원하는 문제로 선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 교직 논술에 힘을 좀 빼고 교육과정에 힘을 더 넣어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이 유아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강의는 전문적인 유아임용은요, 단순히 실비아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시험장에 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을 아주 폭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요, 줌으로 화상 강의가 진행이 되기도 할 거고요. 답이 저한테 먼저 가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먼저 답을 하시면 그 뒤에 제 답이 풀어지는, 공개되는 그런 방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유아임용의 틀이라고 했던 그 선을,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유아임용 틀에 있지는 않지만 유아교육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아시죠? 2022학년도 우리의 범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가져온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잡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특한 유아임용, 영특한 유아교육개론, 이제 실전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죠. 우리의 목표는 만점입니다. 그쵸? 유아임용, 더 이상 기출과 같은 유형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기출 동형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창의적인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기출 2형에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특한 유아교육개론, 문제풀이만이지만 문제 형식은 모의고사 문제의 형식일 겁니다. 다만 영역별로 구분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영역별로 구분돼서 문제를 풀게 되면 영역이 통합돼서 나왔을 때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특한 누리과정 및 심리론도 마찬가지 강의이고요. 다만 이론의 범위가 다르다입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 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이 점점 쉬워지는 추세 또는 문제 안에 다 답이 있는 추세긴 하지만요. 유치원 교직 논술도 언제 어떻게 문제 유형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 동형, 기출 2형을 모두 연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는요. 최종이죠. 우리의 어떤 최종 시험 직전 대비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모의고사 반에서는요, 여러분 2023학년도를 들여다보고 2023학년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 모든 시험 범위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탕 던진다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주부터 8주까지 진행되는 모의고사를 레벨별로, 주별로 레벨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차 1레벨, 2주차 2레벨, 3주차 3레벨, 4주차 4레벨 이렇게 주차가 올라갈수록 문제 유형, 문제의 레벨도 높아지도록 구성을 할 거고요. 마지막 5, 6, 7, 8주에는 1레벨과 4레벨의 문제를 모두 혼합해서 쉬운 문제가 나와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기출 동형이 나와도 기출 이형이 나와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1년을 책임지게 될 실비아는 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실비아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제가 유아 임용 강의를 한 지가 손가락으로 꼽는 게 힘들 정도로 기간이 됐고요. 그렇게 경력도 쌓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 교육을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아 교육을 전문으로 공부한 강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023학년도 유아교육 전문가를 선발하는 2023학년도 시험에 더 적합한 강사라는 것도 아셔서 이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설명은 여기 화면으로 대시하도록 하고 2023학년도 합격 설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라면요, 12월부터 1월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공부하느라 쪼이느라 고통스러운 강의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강의는 1단계, 2단계, 3단계 레벨을 고려해서 정말 초수부터 정말 기초부터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한 레벨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다면 즐겁게 공부를 하고 나를 너무 이렇게 공부해 억누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실력이 향상되어 있어서 1차에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